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에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이 뽑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여가 중요하고 야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판 야판에 노론할 때입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나라 바로 살려야 되면 나라. 우리가 지금도 늘 두 진영, 우리가 두 체제, 늘 대립으로만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정직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이죠. 4월 7일 MBN 뉴스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의 부채가 1750조에 달한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1743조 6천억으로 국민 1인당 약 1409만원 된다고 아무쪼록 신문도 나오고 있고 모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기본소득제 운운하는 걸 보면 그건 정신 이상자 같아. 생기기는 멀쩡한 사람이 뭔가도 배운 사람 같은데 나라 빚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국민기본소득제 지금 운운할 때입니까? 진짜 이것은 국민 여러분 큰일 날 일. 진짜 저는 기가 막힙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배당금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기본소득제 들고 나올 때입니까? 다들 좌파 프레임으로 무상복지, 무상교육, 나라 빚을 좀 우선 갚고 해야지. 알게 모르게 그게 다 공산주의에 사실은 개념에서 나온 그러한 발상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까딱 잘못하면 곤두박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속여서 어떠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는 혹시 피하려는 건 몰라도 나라 망해버리면 다 그 소용없지거리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
대남 공작 자금 찍어내기 위해서 정판사 사건 아니었었으면 우리 남한에서 대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남노당이죠. 남쪽 노동당이 남노당입니다. 남노당을 순식간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낸 거예요. 에라 못해 막 찍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 평생 동안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했던 그 박헌영 씨가 이북에 가서 한 세력으로 있다가 6.25 끝나고 2년 있다가 김일성한테 총살 당해서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또 죽습니다. 이용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우리 더욱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역사 공부 좀 해. 그렇게도 국사를 모르십니까? 물론 그동안에 지나치게 저도 그렇습니다. 자편향적인 사학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허떵떵 땡땡씨처럼 국민 배당금제,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당 이름까지도 국민 배당금제라고, 저는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요즘 국민 기본소득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죠? 정무, 재무, 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부채가 1743조입니다. 1743조 6천억. 전년보다 60조 2천억이 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엊그제입니다. 수요일 판 조선일보 보면 3차 추경 예산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빚이 252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252조. 252조가 늘었어요, 빚이. 그러면 정치 잘한 겁니까? 경제 망한 겁니다. 우선은 호주머니에 조금 좀, 한 50만원, 100만원 좀 꼽아주니까, 우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엊그저께도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합니다. 속으로 에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1조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250조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제가 전번 방송할 때 국가 채무 비율 상황선에서 2010년도 IMF에서는 40%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 40% 진지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시절 때에 안 그랬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 4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42%도 아니고 지금 46%에 육박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국가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제시된 상한선이 45%인데 그 45%도 넘었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 기본 소득제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 속이는 표풀이즘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 기본 소득제를 한 곳으로 몇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 정신 빠진 인간이. 첫째, 미국 알래스카에서 국민소득, 기본소득제를 준다. 그 말도 안 소리를 거짓말하고 있어요.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면적보다 8배가 넓어요. 8배가. 근데 인구는 7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 수급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거기가 기강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좀 오랫동안 먹고 살려고 국민기본소득제를 알래스카 한 주만 하는 거예요. 미국 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에게 줄려 안 그럽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그렇게도 모르냐고.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져. 그래서 그런 불모지에 아주 얼음 땅이죠. 금, 석탄, 석유, 구리, 천연가스, 철 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인구 수급 정책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1년에 많이도 안 주고 약 120만 원밖에 안 줍니다. 한 달에 약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우리 30만 원 빚이 1743조 나라에서 아무리 세금 탈루자들, 고소득자들 등쳐먹는다 해도 나라 되겠습니까? 한번 복지해 놓으면 이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복지는.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알래스카가 한 주지 나라입니까? 그것도 74만 명 인구, 지금 좀 더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 8배라니까 8배. 그것을 예를 들고 있어, 그 인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생기기는 그냥 번드러우면 생겨가지고. 두 번째, 핀란드를 이야기하는데, 핀란드는 2,000명 대상으로 한 달에 우리나라 돈 73만 원입니다. 그건 시험적으로 준 것인데, 이것도 올해 중단할 계획이라고 시험적으로 2,000명 선별해가지고 각계각층을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중단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그것들도 좋게 약간 호도한 사람이 있어요. 몇천 명, 2,000명밖에 안 돼. 2,000명. 세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또 스위스를 두더라고요. 스위스 연합공화국인데 스위스는 한 달에 290만 원씩 그냥 국민들에 줬불자.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290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300만 원 준다니까 한 달에. 그러나 스위스 국민들이 안 속았어요. 수준이 높은 스위스 국민들은 78%가 반대했어요. 투표했더니. 스위스 국민들 안 속았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새빨간 기만에 속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나 어디나 다 그걸 그냥 MBC 방송 대전에서 마찬가지고 공론화 시키려고 공영방송에서 정신 빠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이도 문제, 방송이. 아무리 좌파 프레임이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나라 장래를 더 무섭게 본 것이고 나라 장래를 더 걱정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 연장만 하면 된다는 계략이고 개교고 기만술이에요. 왜냐? 어리석은 국민들은 좀 주면 그냥 거기에 놀아니까요. 또 인공지능 시대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국민들의 일자를 젊은이들에게 만들어서 사실은 30만 원 준 거잖아 300만 원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국민기본소득제가 중요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말고 뉴딜 정책으로 월급을 많이 줄수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국민 상대로. 사실 국민기본소득제는 전번에 말씀드린 칼 막스의 경제 이론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와, 옛날 그랬죠. 제가 설명했죠. 상대적 이윤 가치 추구로 노동자들에게 불황이 올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랬죠. 앞으로 기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다 빼앗기게 되니까 노동자들에게 불황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그 말을 비빌고 가지고 철학적으로 그냥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와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의 대단한, 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고단히 말을 했네. 나는 칼 막스 정신 빠진 놈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노동자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본 거예요. 또 그러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칼 막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 양반 65세 살다가 죽었어요. 그 양반 그 영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희생당하고 숙청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칼 막스인가 지랄인가 때문에. 국민 여러분,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저는 여도 야도 아닙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저는 바르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계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일자리 만드는 뉴딜 정책으로 한 달에 30만 원 지갑에 꽂아두는 거 아니라 300만 원 받는 일자리를 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넣고, 그래야 인구 수급 정책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국가 부채 1,700조가 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46%를 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문제가 국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인 줄 왜 모르십니까? 이 문제가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일인 줄 왜 모르십니까? 이 문제가 국가 불행을 자초하는, 국가 비극을 자초하는, 국가를 거지꼴로 만드는 그런 못된 계략인 줄 왜 모르십니까? 복지는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이원래 씨는 국민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인 187조를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83조, 알기 쉬운 복지로 50조, 효율적 재정 낭비로 나머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다.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생기기는 똑바로 생긴 사람이 왜 그래 거짓말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가세초로 나가면 지금 캐나다도요, 약간 그 사회주의와 겸해서 세금을 많이 떼니까 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2달에 한 번씩 쉬어. 그러니까 병원에 한 번 가면 검사하려고 해도 한 달이 걸려. 왜냐? 의사들이 놀아보니까. 왜냐? 많이 벌어 먹으니까 다 세금을 떼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라 안 되는 거예요, 꼴이. 그리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휴진, 그런 병원만 많이 있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국가적인 현금 살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반드시 무료로 꼽아주면 안 되고 싼 이자를 받고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약 생명카드로 700만 원씩 선이자 띄고 줘서 갚도록 하고, 생활에 가장 어려울 때에 70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대한 싼 이자로, 어떤 이자로? 싼 이자로. 그렇게 하면 시장도 이제 잘 될 것이고, 또 그 돈은 자기가 다시 이제 3년 또는 2년 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경제론을 반드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을 됐어도 공짜를 안 했어요. 무료는 안 했어요. 싼 이자,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공짜 심리, 그저 심리, 그거 절대 사람에게 안 맞습니다. 뭔 짓입니까, 뭔 짓? 그럼 몰라 세금 걷습니까? 약자들에게는 절대로 복지를 잘 해줘서 약자들은 좀 최대한 전기세, 수도세, 약자들은 좀 그런 거 안 받으면 어쩌습니까? 약자들에게는 의료비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자들에게는 최대한 우대를 해주고, 그래서 약자들을 살리고 사각지대 어르신들, 노인 되신 분들, 이분들도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70만 원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극빈자를 도와야지. 전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나눠준다? 물론 포퓰리즘으로 국민 속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는, 독재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나라 꼴을 보면 기가 막혀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국민기본소득제 지금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녁에 잠도 안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잘못하면요, 국민기본소득제로 표를 받으려다가 나중에 나라 곤두박질 해서 영원한 요거도 먹는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받드는 모든 내각들이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줘야 됩니다. 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국민 속이는 일, 국민 기만하는 언론,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차기는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차기 대통령 흙수저인 우리나라를 금수저로 만드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직한 나라로, 정직한 정부로, 정직한 정치로 나라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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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자!
일으키자, 세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때로는 돈을 높이기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차기는 반드시 최영 장군 같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차기는 저 경주 부자 최직립 같은 나라 없이는 부자 없다는 그런 의식정신으로 우리 다 나라 살리는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